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나이 들수록 문득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이제 나도 늙었구나. 젊을 땐 시간이 참 더디게 흘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세월이 쏜살같이 흐릅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서면 예전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주름지고 약해진 내 모습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세상이 나를 점점 잊는 것 같아 외로움도 밀려오죠. 젊을 때는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밥벌이하랴 정신없이 살았는데 막상 아이들 다 커서 제 갈 길 가고 나니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지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인생이 이제부터 내리막길 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걷고, 말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는 여전히 설렐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혹시 칠곡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경상북도 칠곡군, 이름만 들어도 시골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글도 모르고 숫자도 서툰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8순, 9순이 넘은 나이에 학교 책가방을 메고 마을회관에 모여 글씨를 배우는 모습. 왜 이제 와서 공부를 하지? 하고 웃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들 얼굴엔 아이처럼 반짝이는 눈망울이 있었습니다. 그 눈망울 속엔 설렘이 있었습니다. 설렘이 있는 한 인생은 끝난 게 아니구나. 그분들은 평생 일하고 희생하고 가족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본 적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니 못 읽던 간판이 눈에 들어오고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편지. 아들아,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야 손편지로 건넬 수 있게 되었죠. 어떤 할머니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설렘이 나를 살게 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나이 들면 쓸쓸하고 외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친구도 떠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도 바쁘고 그래서 우리 마음 한구석엔 늘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칠곡 할머니들은 그 외로움을 배움이라는 설렘으로 이겨냈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중요하지만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설렘과 외로움의 균형, 서레벨이라고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뭘 새로 배우겠노? 늙은이가 뭘 더 하겠노? 그런데요. 90 넘은 할머니도 배우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모르는 것뿐입니다. 배움이 꼭 공부만이어야 하나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손주에게 영상통화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가까운 문화센터에 가면 노래 배우고 춤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때론 악기도 배웁니다. 몸이 불편하면 집에서 라디오나 오디오북 들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채워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 생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김재환 작가의 책 오직에 재밌게 나이듦을 통해 칠곡 할머니들이 전하는 삶의 교훈을 배워보겠습니다. 칠곡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미처 몰랐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더라.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더라. 재밌게 나이 들고 싶으면 뭐든 배워야 혀. 글이든 춤이든 노래든. 아이고, 아프다고 집에만 있으면 병만 더 들어요. 움직이고 배워야 산다. 배워야 웃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설렐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던 사계절의 아름다움, 봄바람 맞으며 친구들과 나물 캐러 나가는 즐거움, 손주에게 편지 한 통 써주는 그 뿌듯함. 모두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쁨들입니다. 인생이 저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혹시 외로움 때문에 힘든가요? 그 외로움 속에 설렘이라는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용기 내어 걸어가 보세요. 우리 인생의 봄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의 인연도 계속되길 바라며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춘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제1장 칠곡 가시나들. 칠곡 경상북도 칠곡군. 아마 많은 분들이 칠곡이 어디더라 하실 겁니다. 대구 근처의 한적한 시골 마을,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곳에 전국을 울리고 웃긴 아주 특별한 분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바로 칠곡 할머니들입니다. 작가는 원래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칠곡에서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90이 넘은 분들이 학교 가방 메고 마을회관에 모여 앉아 연필을 들고 글씨를 배우는 모습. 호기심에 그 장면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들이대자 할머니들이 부끄러워서 그런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서울 감독님, 촬영이 언제 끝나요? 언제 집에 가요? 국수는 안 먹는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감독은 이 할머니들에게 점점 빠져들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80 넘은 할머니가 한글 공부를 시작한다고요. 할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래, 혼자 노는 것보다 같이 놀면 더 재밌거든. 친구들이 모여 한 글자 배우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은 마치 초등학생 교실 같았습니다. 글자를 배우면서 할머니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어이구, 내가 이제 간판을 읽을 수 있네. 동네 약국 이름이 그거였구나. 할머니들께서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도대체 뭐 하며 살았나. 그를 몰라서 서러웠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냄새로 알았어. 간판도 못 읽고 편지도 못 읽으니 어디 들어가야 할 때면 문 열고 냄새를 맡아야 했던 겁니다. 음식 냄새가 나면 식당이고 약 냄새가 나면 약국이고 그렇게 세상을 알아가던 분들이 이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니 그 설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글자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글을 배우면서 시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름 석자 쓰는 것도 어렵더니 어느새 나는 오늘 국수를 먹었다. 우리 집 앞마당에 꽃이 폈다 같은 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가 얼마나 순박하고 예쁜지 아십니까? 평생 일만 하던 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 내려가는 순간 마치 한평생 눌려있던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답니다. 작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인생도 영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시작된 영화가 바로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가시나들이라는 말 참 정겹죠? 경상도 사투리로 아가씨들이란 뜻입니다. 팔순, 구순 할머니들이 아가씨처럼 학교에 다니는 모습,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할머니들의 웃음 뒤엔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영감들은 그놈의 체면 때문에 우리 보고 뭐하러 공부하느냐고 했어. 젊을 때는 여자라는 이유로 또 늙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이제 와서 글자 하나 배우겠다고 하니 주변에서 구박도 받고 핀잔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젖으면 홀딱 벗고 말리면 돼. 비 맞고 옷 젖으면 벗어서 말리면 되는 것처럼 인생의 젖은 순간이 오더라도 훌을 털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바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80이 넘든 90이 넘든 우리는 배우는 순간 설렘을 얻고 설렘이 있는 한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속열차에서 완행열차로 갈아탄 느낌이었어요. 빠르게 지나치던 삶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 비로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 지나쳐버렸던 순간들. 이제 천천히 걸으며 다시 배울 시간입니다. 그 배움이 글이든 노래든 친구들과의 소박한 웃음이든 우리도 칠곡 가시나들처럼 웃으며 배우며 재미있게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재밌게 나이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2장 할머니와 푸시킨. 칠곡 할머니들의 한글 공부는 그냥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릴 적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들,
평생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한을 풀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새하얀 교복 한 번 입고 싶어서. 어릴 때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던 할머니는 학교에 다니는 꿈 대신 한글 교본과 연필 한 자루를 들고 문해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글 공부는 할머니들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름 석자 제대로 못 써서 서러웠던 시간. 편지 한 장 읽지 못해 남몰래 울어야 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할머니들의 연필 끝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들 앞에 한 구절의 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시였습니다. 할머니들은 그게 뭔데? 하며 웃었지만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습니다. 어렵고 생소했지만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밀려도 나는 간다. 공부하러. 밭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아픈 다리를 이끌고도 할머니들은 마을회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애들까지 난리였습니다. 할머니, 내 이름도 좀 써줘. 엄마, 편지 한번 써줘요. 그동안 글자를 몰라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속 사랑과 정이 종이 위에 적히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한 장 쓰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슴 속에 담긴 사랑을 꺼내는 게 더 어려웠던 겁니다. 그 편지를 받은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글씨가 제일 예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몰랐던 것, 배움은 설렘이다. 어떤 새로운 걸 배울 때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느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칠곡 할머니들은 배움 속에서 다시 설렘을 찾은 것입니다. 글자를 배우는 일은 단지 글자를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받침 2개짜리는 누가 만들었노? 그거 참 헷갈린다. 그렇죠. 한글은 참 어렵습니다. 받침에 겹받침에 띄어쓰기에. 그런데 할머니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의 배움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과 싸우는 힘,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용기였습니다. 외로움에 지면 사람은 늙습니다. 하지만 설렘을 품으면 사람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설렘의 시작은 배움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배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를 기다리는 건 어제와 똑같은 지겨운 일상뿐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겹다면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세요. 글이든 춤이든 그림이든 노래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한글 공부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모임일 수도 있고 오래 미뤄뒀던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할머니들처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조금만 더 용기 내서 조금만 더 천천히 배우기 시작하는 것. 칠곡 할머니들이 푸시킨 시를 읽고 서툴게 편지를 쓰고 친구들과 서로 글씨를 비교하며 웃던 그 모습. 그 장면 하나하나가 바로 나이 들수록 필요한 설렘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처럼 가슴 뛰는 무언가를 배우며 살아봅시다. 외로움 대신 설렘을 택하며 지루함 대신 재미를 찾으며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하루가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되도록 새로운 배움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칠곡 할머니들도 했으니까요. 제3장 설렘과 외로움. 여러분, 나이 들면 외롭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쩌면 이 말은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스며든 슬픈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친구 하나, 가족 하나 떠나보내고 나면 점점 내 곁이 비어가는 것 같고 때로는 방 안에 혼자 있는 그 고요함이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노년의 기본 정서는 외로움이고 설렘은 외로움을 잊게 하는 마음의 해독제입니다. 젊을 땐 일하고 아이 키우고 정신없이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느리게 흐르고 문득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칠곡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일부러 마을회관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 한마디, 웃음소리 하나가 집안을 채우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랑 같이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문해학교에 다니는 이유를 물었더니 손자와 같이 편지 주고받고 싶어서였다고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머니의 공부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가족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소망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길을 걷다가 문득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도 절에 걸어가겠지. 90 가까운 나이가 되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외로움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외로움은 더 짙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할머니들은 설렘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봄나물 캐러 가는 날입니다. 봄의 쑥을 보면 뜯어야 돼. 살랑거리는 봄바람 불 때면 할머니들은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먹고 살기 위해 캐던 나물이었지만 나이 들고 나니 친구들과 수다 떨며 나물 뜯으러 가는 그 시간이 그저 즐거운 소풍이 되었습니다. 사계절을 함께 보내며 감독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차이는 설렘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설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외로운 마음으로 밭에 나가면 그저 힘든 노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웃으며 함께 나가면 그 길이 바로 여행길이 됩니다. 똑같은 하루라도 그 안에 설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설렘이 있나요? 혹시 매일 아침 별 의미 없이 눈 뜨고 텔레비전 켜고 밥 먹고 다시 잠드는 반복된 하루를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나만의 설렘을 찾아보세요. 그게 글쓰기일 수도 있고 꽃 키우기일 수도 있고 친구와 나물 뜯으러 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것에서 재미를 찾는 법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추가 일에서 관계로 그리고 설렘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때 비로소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집니다. 할머니들은 오늘도 외로움이란 숲에서 설렘이란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더라도 가끔 허전하더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아이 같은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천천히 내 삶의 작은 설렘 하나 만들어 보세요. 외로움 대신 설렘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외롭다고 주저앉지 말고 가슴 뛰는 무언가를 찾으러 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설렘은 결국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재밌게 살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를 거꾸로 먹는 세상. 100살로 태어나서 해마다 한 살씩 어려진다면 어떨까요? 처음 태어났을 땐 노인이지만 해마다 점점 젊어지고 마침내 마지막 순간엔 한 살짜리 아기가 되는 인생. 참 재밌는 상상이죠.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미얀마의 어느 부족처럼 나이를 거꾸로 세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늘 나이를 더해가며 남은 나를 헤아리는 삶보다 해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삶이라면 하루하루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져서 뭘 할 수 있겠어. 예전 같지 않아. 이제 재미있는 게 없어. 하지만 칠곡 할머니들은 달랐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재미있어야지.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똑같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셨지만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즐거움은 아주 사소한 데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동네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발걸음. 새로 배운 글자 한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손끝의 설렘. 오랜만에 친구들과 국수 한 그릇 먹으며 나누는 수다. 심지어 봄에 쑥 한 줌 뜯으러 나가는 것조차 설레는 소풍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서 무언가를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칠곡 할머니들은 그 불편함조차 웃으며 넘겼습니다. 받침 2개짜리는 누가 만들었노? 하면서 투덜대기도 했지만 결국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익혀나갔죠. 그 과정이 어땠을까요?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배우는 즐거움, 아는 만큼 세상이 넓어지는 기쁨, 그 모든 것들이 노년에 찾아온 새로운 설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희한합니다. 젊었을 땐 생존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야 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즐겁기 위한 인생을 살아도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외로움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친구가 하나둘 떠나고 가족들도 바빠서 자주 못 보고 문득문득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허해지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보여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설렘을 찾을 수 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새로운 재미를 찾아 나설 것. 오직에 재밌게 나이 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여행, 비싼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 피워 올리는 것. 그 불씨가 바로 설렘이고 그 설렘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부모님 모시느라 집 한 채 장만하려고 늘 바빴습니다. 그렇게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냐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 꼭 떠올려 보세요. 칠곡 할머니들 중 한 분도 90이 넘은 나이에 손자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공부는 더 이상 시험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설렘. 그 한 가지면 충분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두려움 대신 설렘을 품으세요. 조금은 느려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남들 눈치 보며 살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 골목길 산책도 좋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오래전 꿈꿨던 취미에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나세요. 설렘은 혼자 있는 방 안보다는 누군가와 눈 마주치며 웃는 순간에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 작은 인연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더라도 생각만은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마음속 작은 꿈 하나라도 품고 살아가면 그 꿈이 나를 이끌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일이 나면 살 일도 생긴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새로운 일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이 들수록 오지게 재밌게 살자.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이 탓하지 말고, 몸 탓하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꺼내는 그 설렘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신나게 채워보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재밌게 나이 든다는 말을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듭시다. 소중한 시간 내쉬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청춘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도였습니다.